배나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웅길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북한 20세 이하 여자 축구 대표팀이 콜롬비아에서 열린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우승했습니다. 여자 월드컵인 거죠. 그렇죠. 20세 이하. 그러니까 2006년, 2016년에 이어서 이번에 세 번째 3회 우승이고요. 그리고 준결승에서 미국을 이기고 결승에서 일본을 1대 0으로 이기고 우승했습니다. 반갑지는 않아가지고 저는. 그럼 대한민국이 우승을 해야지. 우리는 16강에서 안타깝게 콜롬비아에게 1대 0으로 져서 그러기도 또 어떻게 보면 다행인 게 남북전이 돼서 만약 졌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하고 일본은 여자 축구가 원래 강국이잖아요. 세계적인 강국이죠. 근데 미국을 또 꺾고 또 일본까지. 최일선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번 대회에서 6골을 넣었습니다. 공화국 영웅치용 그냥 바로 한 2개, 3개 받겠습니다. 아, 2개, 3개라는 건 뭔가요? 그러니까 이게 공화국 영웅이 있고 이중 영웅 있고 뭐 3중 영웅, 4중, 5중 영웅, 뭐 영웅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김일성 때는 저게 영웅 칭호를 좀 아껴서 썼거든요. 근데 김정일 때 좀 남발하기 시작해가지고 약간 당원도 많아진다고 김정일이가 뭐 당원의 양을 줄이고 질을 높여라. 당원 수가 지금 한 700만 되거든요, 북한이. 쭉 늘어가거든요. 말하기가 좀 그런 아니, 건데. 700만이나 돼요? 그렇죠. 거의 당원이 700만. 예전에 한 10% 정도 아니었나? 한 김일성 70년도, 때는. 80년도까지만 해도 10%밖에 안 됐어요. 얼마 안 됐거든요. 북한 인구에 비했을 때 진짜 적었어요. 당원이. 그러니까 핵심 당원이라고 할 정도였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뭐 축구, 뭐 체육 스포츠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나가서 일단 뭐 동메달 이상 하면 무조건 화선 입당. 화선 입당이라는 게 바로 즉시 그 자리에서 정당 입당되는 거예요. 후보당 이런 기간이 없이. 그리고 그러니까 후보당원, 뭐 예비당원 이런 기간 없이 그냥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네. 입당하면 후보당에 먼저 입당하고 약간 파란 당원이라고 하는 게 예비당원, 그 다음에 1년 후에 거의 자동으로 정당원 되거든요. 근데 그런 절차를 아예 그냥 없애고 바로. 공항 영웅 칭호도 원래 뭐 칭호 수여부터 시작해서 뭐 국기훈장 1급이라든가 2급, 3급 이런 훈장들이 많은데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영웅 칭호 받으면 북한에서는 한국 훈장, 무슨 훈장인가? 일단 최고 훈장이 공항 영웅 칭호. 로르 영웅이 있고 공항 영웅인데 공항 영웅은 말 그대로 싸워서 전투. 그리고 로르 영웅은 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최고로 일을 잘한 사람들 거의 죽어야 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 정도 되면은 선수들은 다 평양에 집중해요. 예. 제가 봤을 때 뭐 압록강, 뭐 사이오 이런 국방체육단이라든가 이런 쪽에 있는 그 인민무력 부체육부락부에 있는 출신들일 텐데 아마 최일선 씨도 아마 뭐 잘 모르겠지만 아마 사이오 아니었을까 싶거든요. 그 군 팀이 워낙 또 세요. 뭐 기관체 체육단, 월미도 체육단 이런 데는 별로 뭐 크게 존재감이 없고. 그러니까 뭐 열심히 한 선수들이 많은데 그래도 좀 북한에 빽이 많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가는 건 주로 압록강이에요. 압록강이 약간 보안성 산하거든요. 그리고 사이오 하면 무력부 산하니까 이 두 개가 되게 양대 산맥이죠. 여기를 가지 못해서 선수들이 그냥 자기 꿈은 어디냐 하면 뭐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국대다 뭐 이렇게 하면 프리미어 리그, 라리가 이럴 텐데 북한은 압록강 아니면 사이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평양에 집을 준다 그러면 북한 주민들 기준으로는 어마어마한 혜택이지만 엄청나죠. 왜냐면 뭐 옛날 말하면 서울에 입성하는 거죠. 한 10% 정도 일반 백성들이 못 사는 곳 90%는 제외되고 10%만 살 수 있는 곳에 내가 당당히 평양 시민으로 들어갈 수 있다. 시민증 자체가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평양은 시민증, 평양 이외 지역에 사는 공민증. 사람들은 공민증.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강남구가 뭐 부자들 많다.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뭐 청담동 뭐 이렇게 북한도 똑같습니다. 이게 중구역, 대성구역 뭐 이렇게가 어떻게 보면 중앙당 위치 있는 거니까 예전에 보니까 그 쿠바 참사하시던 분도 이일규 참사. 이일규 참사도 그렇고 그 전에 쿠웨이트 참사 대리대사 하시던 분 만났었거든요. 같이 이렇게 강의하다가 만났었는데 그 사모님 말씀하신 게 사모님 어디 쪽에 저도 평양 자주 갔으니까 전 망인대구역이거든요. 고모가 평양 망인대구역 하니까 아버지 친구에게야요 하는데 벌써 느낌이 이게 우리 친구야 우리는 강남이야 이거 포즈가 우리 서초야 어디다 잠실 뭐 이런 느낌이 있다. 우리 중구에 살았지요. 뭐 이러더라고요. 저 중앙당 청사했는데군요. 네, 하는 게 되게 엄청 그쪽에 살았다 하면 다르거든요. 정전도 안 되고. 이거 좀 짓궂은 질문인데 이용길님과 주변인들은 남북 대결하면 어디 응원합니까? 당연히 한국이죠. 고향 사람들 모여가지고 막 하다가 축구 얘기하는데 한국 응원하는 거예요. 와 대한민국 하니까 옆에 딱 그 탈북자들이 싹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마 이게 또 탈북자들마다 또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또 한국 분 같은 경우도 재미동포들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도 많은데 서로 또 다 다르잖아요. 미국 응원하는 사람도 있고. 올림픽 할 때 한국과 미국이 경기를 하니까 자녀들이 미국을 응원해서 충격받았다는 교포분도 계십니다. 워낙 미국에 유학 가고 이런 게 많고 미국이 워낙 이거 초강대국 하니까 여기서 좀 헷갈리네요. 한국하고 미국을 한 번도 내가 생각을 못 해봤어요. 대한민국 응원합니다.
미국은 좋아하고 한미동맹 되게 좋아하는데 일단 경기 붙으면 한국이지. 그러면 북한, 미국. 북한하고 미국이죠. 북한, 일본은요? 일본이죠. 이유는요? 자유 진영.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들. 자유블록으로 네, 그러니까 원한다. 이게 꼭 무슨 한민족 이걸 떠나서 네. 나는 자유민주주의를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한민족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민주주의적이잖아요. 발전도 서로 같이 공생하고 도우면서 발전하자. 이게 자유민주주의 근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그러니까 혈연보다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려는 이 그렇죠. 이념이 더 중요하다. 중요하다. 그러면 북한이랑 중국이랑 하면요? 북한이죠. 이게 좀 애매한 게 북한, 중국 하면 어차피 공산국가들이잖아요. 네. 둘 다 독재국가들이니까 아무거나 얘기해도 상관없는데 그래도 이왕이면 내가 태어난 고향 솔직히 참 이렇게 하면 되게 내가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은 네. 느낌이 들거든요. 아니 근데 기준은 명확하게 있어요. 지금. 그렇죠. 근데 또 그래도 고향 사람들이니까 네. 만약 그 중에 또 어떻게 보면 내 친척이 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그래도 북한이 이겼으면 좋겠다. 마음이 참 묘하더라고요. 북한 대 러시아도 북한 응원합니다. 당연하죠. 희한하네. 북한 쿠바에도 북한 응원하고 네. 북한 시리아에도 북한 응원하고 그러는데 북한하고 만약 영국 여기서부터는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영국- 자유진영이긴 한데 우리랑은 좀 왠지 좀 먼 멀고 거리에 있는 지리적으로 것 멀고 같고 하니까. 예. 프랑스 해도 나는 이왕이면 안 보죠 경기를. 네. 북한이 이기는 걸 보고 싶지 않고 그렇다고 북한이 지는 것도 또 보고 싶진 않아요. 근데 만약에 지금처럼 북한하고 일본 했다. 북한이 졌다 하면 일본 잘했네. 근데 북한이 이겼다 하면 이겼네. 네. 그냥 그런 심정.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의견이 둘로 갈리더라고요. 한쪽에서는 어쨌거나 미국을 이기고 결승에 간 거기 때문에 일본한테 지더라도 그래도 공화국 영웅 칭호를 몇 사람은 좀 받지 않겠느냐라는 분들이 계셨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 선수들 11명은 행복하게 살 수 있고 그 11명의 가족은 또 행복하게 살 수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그 11명의 가족이 또 다른 독재자의 하수인들이 돼서 또 다른 북한 주민들을 압박하는 도구로 네. 사용되거나 그것도 어차피 위대성 선전 들어가니까 그렇게 되면 그게 큰 북한 주민들한테는 크게 의미가 없는 거죠. 준결승에서 이렇게 미국을 이기고 결승에서 일본을 이겼다. 이제 어느 정도로 선전선동할 것 같습니까? 뭐 북한이 일단 모든 연설이라든가 강의라든가 보도에 나오는 그러니까 미국, 일본, 남조선 나오게 되면 뭐 미일 제국주의자들과 남선 괴뢰도당이 먼저 나오거든요. 어떤 말에도 항상 적대국가 하면 미일 제국주의와 남선 괴뢰 여기 딱 나와야 되는데 미일 제국주의를 아예 그냥 짓밟고 올라갔다가 또 남조선 괴뢰도당은 또 이거 분명 찍을 거예요. 16강에서 바로 떨어졌다. 게임도 안 되고 미국을 이기고 일본을 이겼다. 원래 반대로 이겼으면 더 좋아하겠는데 미리 준결승에서 미국을 꺾었으니까 대대적으로 선전할 것이다. 어마어마하죠. 지금 뭐 북한 난리 아닐 겁니다. 지금 그 구호판 붙이고 애들 나와 며칠이나 9월 22일인 거죠. 또 그날을 또 뭐 아마 거의 명절 또 이게 김종수 죽은 날 빼고는 특별하게 명절이 없거든요. 9월달에 구구절 빼고는. 이게 현지 시각으로 9월 22일이었죠. 우리 시각으로는 이제 9월 23일. 북한의 김정숙 어머님이라고 김일성의 원부인. 김정일의 모친이 오늘인가 내일인가 일단 죽은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해령 출신이었죠. 해령 출신이죠. 막 그날 또 맞이해가지고 뭘 또 만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마치 그게 자기 체제가 우월하고 그렇죠. 김정은이 교실을 네. 잘해서 우승한 것처럼. 분명 선수들은 이 인터뷰했으면 그럴 거예요. 장모님을 그리면서 우리는 뛰었고 찼다. 그리고 또 뭐 미국, 일본을 또 막 거의 뭐 와지를 꺾듯이 뭐 이런 심정으로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 뭐 전쟁에서 이긴 것처럼. 그럼 아마 김정은도 엄청 좋아하겠죠. 지금쯤 뭐 명절이죠 뭐. 그때 술 먹다가 되게 갔으면 좋겠네. 뭐 축구 팬의 한 사람으로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준 거는 칭찬할 만하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과도하게 정치적으로 이용된다는 면에 있어서는 좀 씁쓸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북한 여자 축구는 북한 남자 축구와 달리 막 폭력성을 밖으로 표출하진 않았어요. 뭐 일본 임원한테 물병 뺏고 나서 막 주먹질 하려고 그러고 이런 건 없이 그래도 뭐 비교적 페어플레이로 우승까지 했다. 그 점은 뭐 평가합니다. 근데 여자들 같은 경우 북한은 뭐 워낙 북한 여자들이 깡이 좋다 막 이런 말이 있거든요. 뭐 그러니까 악바라지다 뭐 이렇게 거의 별명이 붙다시피 한 게 함경도 뚜순이. 네, 특히 아마 그 최일선 씨도 아마 혹시 함경부터 청진이 아닐까 네. 이렇게 추측은 해보지만 네. 근데 북한 여자 축구가 나름대로 선전분투에서 세계 정상에 오른 것 축하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런 우승이 북한의 과도한 그 정치 선전 선동에 이용된다는 걸 생각하니 한편으로는 좀 씁쓸합니다. 빨리 통일이 돼서 이 남북 여자 축구 엄청날 것 같습니다. 단일팀이 나가서 20세 이하 월드컵이 아니라 성인 월드컵에서 우승하면 얼마나 짜릿할까 그 생각을 하면서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